자,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이제 x축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친숙해진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 풀 때 활용되는지를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결론이 뭔데 하고 조금 먼저 얘기를 질러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교점의 x좌표를 내가 만약 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 이참수 요 뒷부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는 0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얘는 0이다 라고 붙여주고 나서 이 방정식이 돼버리잖아요. 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여기 보이는 교점 x좌표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 2차 함수를 그대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다가 누굴 붙인다고? 그쵸, 는 0을 붙인다고. 그래서 그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결론을 정리를 할 겁니다. 왜요? 는 조금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여기 보이는 어떤 x축하고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2차 함수를 그대로 데리고 오시고 는 0을 붙인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x는 1 그리고 또 하나는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1, 2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점의 개수도 한번 구해볼 건데, 뭐 똑같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 뒤에다가 누구를 붙인다? 그죠? 는 0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면 되는데,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판별식으로서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함수에서는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근을 갖게 되면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리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약간 충분히 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림으로는 또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은 이 내용, 지금 하고 있는 이 결론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게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326번 한번 보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는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하고 x축하고 교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교점의 x좌표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를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는 0을 붙인다, 이렇게 만들어서 방정식을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실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x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하나는 1이 될 거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뒷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는 0을 붙여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4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4x 1 빼기 빼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될 거고, 따라서 x값은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한번 보시면 얘도 x축하고의 교점을 한번 구해봐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치, 끝에다가 는 0을 붙인다.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의 공식을 좀 쓰려고 하고요. 자, 2창의 개수는 1,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인데 요거는 짝수니까 우리가 B'으로 짝수 공식 쓰려고 하고요. C는 2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하나씩 넣어 보시면 a에다가는 1 넣고요. 얘는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허근 두 개가 나왔습니다. 허근 두 개. 그러면 허근 두 개가 나오면 이때는 교점 x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뭐였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죠? 이차함수에다가 는영을 붙여서 그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그럼 그 방정식의 실근에 해당하는 그 값이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해 뭐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한번 그래프로도 그려 볼 겁니다. 그래프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해 주셔야 이 뒷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이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가끔 사실 여기 가르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그래프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시면 뒤에 수원 가서 수투 가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해요. 그때 가서는 이게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요거 그래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야.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 상황을 그래프로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보통 이차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붙여서 여기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빼기 9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꼭지점이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와 누구와? 그죠? x축과 만나는 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죠?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x축하고 만나는 그 교점에 무슨 좌표를 구하고 싶다? x좌표를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 얘하고 0이랑 같다라고 해서 풀어서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5, 하나는 1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의 관계는 이 방정식에서 풀 수가 있는데 그 방정식의 두 개를 사실은 여기서는 교점 x좌표 두 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마이너스 5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떻게 돼요? 25 마이너스 20 빼기 5가 되면서 0이 되죠. 그럼 0이 된다는 건 어디 축 위에 있는 거야? 그죠? x축 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을 여기다가 넣어 보면 어때요? 1 더하기 4 마이너스 5는 뭐가 돼요? 그쵸? 0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y값이 0이 되게 되는 x좌표를 찾으면 그게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이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차 함수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찾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쵸? y좌표가 0인 애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림으로도 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4x 빼기 1의 제곱이다. 요거는 이제 바로 제가 묶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함수 같은 경우는 4분의 1, 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뭐 한 이쯤을 4분의 1이라고 했다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1, 0인 이런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4분의 1, 0 이렇게 가지게 되면 실제로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누구밖에 없어? 요 4분의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분의 1, 얘가 4분의 1, 요 교점 x좌표가 요 실근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x축 위에 있는 점을 찾자는 거니까 y좌표가 0인 x값을 찾자는 거고 걔가 이제 4분의 1인데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근을 갖게 되면
그쵸? 중근을 갖게 되면 x축하고 딱 몇 개의 점밖에 안 맞나? 그쵸? 한 개의 점밖에 안 만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개에서 만날 때를 이제 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x축이랑 누구랑 접할 때는, 그쵸? 이참수랑 접할 때는 얘는 무슨 근을 갖겠구나? 중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참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이 1,1인 아래로 볼록인 요런 친구가 그려지게 됩니다. 얘가 저기에 보이는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아예 없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y좌표가 0인 x값을 찾고 싶은데 이거 뭘 넣어도 0이 안 되죠. 실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허근 나오는 거는 아예 교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참수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지금처럼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요. 서로 다른. 지금처럼 이참수하고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요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참수하고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얘는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며 이걸로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쵸. 판별식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을 우리는 판별식이 양수다.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것을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참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려면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 는 0을 붙인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죠. 만약에 접한다면 판별식이 0이면 되고요.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조건을 가지고서 지금 주어진 예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 거고요. 자, 32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8번은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들과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교점의 개수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뭘 만들어서, 그쵸, 얘랑 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의 부호를 판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여기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 짝수 공식 4분의 d 쓸 수 있죠. 4분의 d가 뭐였냐면 b'의 제곱 빼기 ac 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a는 얼마고? 그죠?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b'은 빼기 2라고 보시고 이제 c를 2라고 잡아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4 빼기 2가 되니까 이 값이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판별식이 2라는 값이 나왔다면 이건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쵸,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이는 이 이참수가 x축하고 몇 개의 교점에서 만나냐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개를 이렇게 y에다가 0을 넣어서 이게 0이 될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으로 4분의 d 공식을 한번 써볼 거고요. 요거 이제 반으로 나눈 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플러스 36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0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이거는 중근 갖는 거고, 그럼 교점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판별식으로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능 0을 붙여서 판별식 써 봅시다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돼서 9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7인데 얘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허근이 될 거고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8번도 한번 풀어봤고 이제 330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참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맞게 요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a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2차 함수의 y좌표에다 0을 넣어서 는 0을 붙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기를 판별식의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등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 빼기 4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접한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똑같죠.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이 0이 된다라는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만 누구로? 그쵸. d는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d는 0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a제곱 빼기 4a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a가 0이거나 또는 4면 얘가 뭐 하게 된다? x축이랑 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구했던 요 판별식식 요거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요것만 그대로 데리고 와서 a제곱 빼기 4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a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a는 0과 누구 사이? 4 사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a 값의 범위도 한번 구해봤고요. 자, 332번도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이 조금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는 것만 좀 다른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와 x축이랑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만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에 누구를 붙이면 그쵸, 는 0을 붙이면 얘가 이제 실근의 개수로는 2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난다는 건 뭐 어찌됐든 두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된다. 하지만 0보다 작아버리면 안 만나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짝수 공식으로 한번 가보죠. 얘는 4분의 d로 써보시면 요게 이제 반으로, 아이고야, 여기가 아닌데 여기죠?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이렇게 곱한 거 3a, 얘가 0보다 커지면 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두 개의 y좌표에다 0을 넣어서 얘가 0이다 라는 방정식에서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 거다는 판별식에서 허근을 갖는다. 이 아이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d는 a제곱 빼기 1, 얘가 0보다 작다가 돼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것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너도 만족을 하는 그런 애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서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라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다. 이건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만 해야 되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야만 요 범위에 있는 애가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정도 더 풀어볼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조금 뭔가 내용이 좀 추가된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요 다음 거는 해도 괜찮고요. 자, 334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가 약간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이것부터 합시다. 방금 배웠던 거, 우리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죠? 얘는 0이다. y좌표에다가 0 대입해서 얘는 0이다. 좀 무섭게 생기긴 했다. 그죠? 얘가 0이다 라고 붙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또 뭐니까
그죠? 이렇게 짝수니까 이런 거는 4분의 d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반띵 하셔서 제곱을 하시고, 빼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얘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0 되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앞에서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거든요.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보시면 k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1차라고 한다면 k 있는 거 다 묶고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다 묶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사실 k 값에 무슨 값을 넣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2차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2차식이면 2차항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지금 요 키워드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요 k에 관한 항등식을 떠올리셔서 이런 식의 폼을 좀 완성을 해주셔야 된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이 두 개를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 판별식이 일단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이걸 좀 전개를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요게 이제 앞에 거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요게 이제 뒤에 거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k제곱은 지워지고요. 남은 식이 2ak 플러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야 일단은 x축에 접하는 건데, 문제에서 뭐에 관계없이 k의 값에 무슨 값을 넣더라도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주는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2a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 없는 요 두 개는 a제곱 빼기 b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된다, 이런 형태로 식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앞에 거를 만족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1이겠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또 b 값은 1이 돼서 a 값과 b 값은 다음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이건 뭐다? 그죠?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 접해야 된다. k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서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0이 되는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폼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36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한 단락이 좀 끝이 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는 이 이참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이 식의 y에다 0 넣은 거. 자, 얘가 는 0이 됐다. 이거의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다? 저 마이너스 2와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너다 인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해주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얘는 두 근의 합이 1인데요. 걔는 마이너스 붙이고 너분의 너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는 2, 이 마이너스는 다시 플러스로 바꿔주고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 플러스 3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근의 곱도 있죠. 두근의 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거는 누구분의 누구다? 그렇죠. 2분의 b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 유형들을 제가 좀 다뤄드렸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요거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세요. 밑에 것도 따라서 해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 1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두 식을 같다 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근을 구한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을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뭔가 조금 약간 내용이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아까 했던 얘기랑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아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상황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해질 거라는 거지.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2차 함수하고 여기 보이는 이 직선하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x좌표 구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답니다. 같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게 끝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교점 어떻게 구하냐?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이랑 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놓고 그리고서 얘를 풉니다. 방정식을.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x,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 이 두 개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 두 개다고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한다?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 라는 것은 두 개를 뭐라고 놓고 그쵸 같다라고 놓고 그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그 방정식의 근이 뭐다? 교점의 x좌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지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 건데 일단 y는 x제곱을 제가 먼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함수가 이제 y는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x 플러스 2를 적당히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얘가 직선이니까 이렇게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점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가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얘는 왜 같다라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1을 두 개 다 넣어보면 조금 생각보다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 1을 엿다 넣으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여기다 넣어도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x좌표를 여기다 넣으면 y좌표가 어떻게 돼버려? 같아져 버리죠.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점의 좌표니까 여기다 넣으면 얘는 4가 되고 여기다 넣어도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야, 이 함수랑 이 함수랑 y좌표가 같을 때의 x좌표는 누구니? 이게 뭐예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y좌표가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운 겁니다. 그때 x좌표를 구하겠다. 그럼 뭐가 나와? 교점이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함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는 결국에 뭐야? y좌표가 같을 때의 x좌표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황이 세 가지가 발생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fx라고 주고요. 이렇게 직선을 gx라고 주게 되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 지금처럼 두 개일 때가 있겠죠. 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식이 나올 거냐면 fx랑 gx랑 같다라고 놓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가 될 거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fx하고 gx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탁 접할 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교점의 개수는 한 개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이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 d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면 fx하고 gx가 만나지 않는다면 느낌 오시죠?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 두 개의 표현을 누구로?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고 나중에는 방정식을 또 함수로도 돌리고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짓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한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8번부터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그쵸,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둘의 y좌표가 같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고 있고요. 짠짠짠짠 딴딴. 그럼 x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2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점의 x좌표를 1이라고 하면 뭐 이제 y좌표는 뭐 여기다 넣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인데 여기다 넣어도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점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을 교점의 또 다른 이 점이라고 하면 x좌표는 이제 2가 될 거고 y좌표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는데 여기가 좀 쉬워 보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 이제 내가 찾는 교점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얘하고 얘가 교점이 몇 개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물론 뭐 같다라고 놓고서 직접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개수만 구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실근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판별식 써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너희 둘. 이어서 얘가 이제 5가 되니까요. 너는 양수다가 될 거고 이러면 실근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도 2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왠지 느낌이 얘는 중근일 것 같다고 그지?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완성해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오호, 네, 역시 중근이죠. 요거는 이제 딱 봐도 2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다. 중근의 형태니까 얘는 한 개다. 그리고 얘네들은 접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딱 순서가 허근각이야. 그죠? 안 풀어봐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같다라고 놓고서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자, 그럼 이제 얘는 4분의 d 써주시면 요렇게 요거 반으로 나눠서 1의 제곱 빼기 2다 해서 얘는 음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개형만 그리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함수는 그림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접하는 상황일 거라고 그림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니까 이렇게 안 만나나 보다 이런 느낌, 0보다 작으니까 이런 그림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차함수와 여기 1차함수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를 일단 뭐라고 놓는다? 같다라고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그 식을 좀 정리를 하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너는 5 빼기 4니까 9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구할 거고요. 자, 판별식은 요 친구의 제곱.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날라가니까 이렇게 a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너너 하면 여기 이제 36이 돼서 요거는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빼기 25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상황을 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2하고 10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2 a 플러스 10 이렇게 된 게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접할 때인데 접할 때는 d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니까
요 식이 0일 때 라고 보시면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나지 않으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글로 씁시다. a-2, a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344번도 비슷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요 친구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난다라는 건 이제 어떤 표현인지 보시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만난 거고 판별식이 0인 것도 만난 거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만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안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일단 두 개를 같다 라고 놓고 이렇게 그리고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될까? 이게 m 빼기 2x인가요? 플러스 1은 0이다 가 될 거고 판별식을 써주시면 m-2의 제곱 빼기 4가 되면서 m제곱 빼기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판별식이고요. 나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이죠. m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346번. 사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서 푸실 수도 있을 건데 아마 혼자서 푸실 수 있다면 그냥 푸셔도 되고요. 좀 헷갈리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0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혼자 풀어보셔도 되고 나는 좀 아직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그냥 직선이 아닐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문제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쓰다 말았네. 그죠? 346. 접하고. 그죠? 얘하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접한다라는 말 확인 한번 하죠. 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접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죠? 이렇게 교점이 하나일 때를 우리가 이제 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자, 그럼 얘가 이제 접할 때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 식으로 보자면 일단 y는 2x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2인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 요게 어떤 숫자가 와야 요거하고 접할까? 뭐 이게 1일 때 접할까? 아니면 2일 때 접할까? 이런 걸 지금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럴 때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좀 써주는 겁니다. 얼마일 때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는 그걸 k라고 할래. 그러면 그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나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지수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조건을 세울 거냐 하고 했더니 이게 이제 접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얘하고 얘가 접하려면 두 개를 뭐라고 놓고 그쵸 같다라고 놓고서 뭘 세운다? 그쵸 판별식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4분의 d 잡아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3 빼기 k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너는 4 빼기 3 더하기 k인데 그게 0이어야 된다가 되면서 k 플러스 1이 0,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럼 접할 때 내가 찾는 직선은 요 k 값이 얼마일 때? 그죠? 마이너스 1일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니 너는 y는 2x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이게 내가 찾는 접하는 직선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되시죠? 그래서 같다와 판별식 지금 우리는 이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요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번에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요 기본 제대로 된 내용들을 소화하시는 걸로 포커스를 먼저 맞춰주시고요. 자, 348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두 함수 여기 이차함수 여기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의 중에서 한 교점에 x좌표가 넣으면 요 유리수 AB는 얼마냐 이렇게 줬는데 뭔가 느낌이 그죠? 이거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는 유리수 뭔가 대충 느낌이 좀 옵니다 그죠? 우리가 방금 전에 최근에 배웠던 혈렉은 느낌이 좀 나나요? 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교점 x좌표는 두 개를 뭐라고 놓고 그쵸 같다라고 놓고서 식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고 그 같다라고 놓은 식의 실근이 사실은 우리가 교점 x좌표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2의 x 또는 b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식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의 실근이 교점 x좌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2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감이 오셨나요? 자, 뭐부터 해야 돼? 개수 체크. 어이구야. 개수 지금 뭐래? 그쵸? 1 유리수. 얘네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맞죠? 개수 유리수인데 근은 누구 나왔어? 마이너스 루트 5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슨 근으로? 그치. 혈내 근으로 뭐라고 볼 수 있다? 2 플러스 루트 5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이미 찾아버렸고 그러면 이제 AB를 구하려면 켤레근일 때는 곱 이거 이용하셔서 근계수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보면 4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붙여서 너분의 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붙여서 A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A 값은 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근의 곱 한번 해보시면 얘는 4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너분의 너다. 그러니까 그게 B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값은 빼기 4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 값하고 B 값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 요 직선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근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 두 근이 그냥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근의 크기가 모두 P보다 컸으면 좋겠어. 혹은 두 근이 모두 뭐 P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근 자체의 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건을 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뭔가 내용도 좀 복잡하고 계산도 좀 복잡한데 요거를 이해하는 것까지 곁들이면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가르쳤을 때는 요 부분을 처음 배울 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계를 좀 끊어서 일단 첫 번째는 이 공식을 조금 같이 암기를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지를 직접 같이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충분히 저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풀이를 다 하고 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그래프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선생님 왜 증명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되냐 이런 거 다 각설하고 어떻게 푸는 거냐 요것만 알려줄 거고 일단 공식부터 외울 거예요. 자, 일단은 공식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요 조건을 할 때 일단 뭐 이렇게 크기에 대한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 방정식 있잖아요. 요 방정식에 요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fx라고 이름을 줘서 얘를 함수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fx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fx로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요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건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조건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근이 모두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이시죠? 모두 P보다 크다, 모두 P보다 작다는 요 P라는 값을 함수 값에 대입해서 FP 양수, FP 양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 모두 P보다 크고 모두 작으면
이 p라는 값을 요 식에 x값에다 대입했을 때 값이 양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러면은 fp가 음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은 함수값 조건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3번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fp가 음수다.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라서 지금 요거 빨간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지금 공식의 거의 한 70%는 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은 p를 대입한 게 양수다. 모두 p보다 작다 해도 p보다 큰 게 양수다. 그런데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p 대입한 게 음수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요 두 개를 좀 구별해 줄 건데 이때는 약간 여러분들 이제 대칭축이 필요하거든요. 요 함수에 대칭축, 우리 대칭축 어떻게 구하냐면 요 함수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2a분의 b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요 대칭축을 가지고서 요 클 때 작을 때를 구별해 주는데 클 때는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러면은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대칭축이 p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대칭축이 p보다 작다. 선생님 왜요? 는 나중에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공식을 조금 익히는 거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두근이 모두 p보다 커 대칭축이 p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아 대칭축이 p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근. 이 두근은 서로 같은 두근, 다른 두근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보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세 개만 외울 거거든요.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함수값이 양수, 대칭축이 p보다 크다. 그리고 두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아. 이래 모두 p보다 작아. 그러면 fp는 양수야. 그리고 t보다 작아. 대칭축은 p보다 작다. 좀 헷갈린다, 그죠? 두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너는 p 대입한 게 음수다.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공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지금 그것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외우는 거 먼저 충분히 하고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 하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50번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냐면 요거 최고창의 계수 양수인 거 확인하셔서 fx로 만들어라. 이걸 먼저 하라 그랬죠. 이렇게 fx로 만들어라. 자, 지금처럼 양수일 땐 그냥 데리고 오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가 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출발하고 있으면 요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셔서 fx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로 fx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러면 뭐야? f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러면 뭐야? 그죠? 얘는 대칭축이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대칭축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너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근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식을 딱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m값을 구하면 그 m의 범위에서 두근이 모두 1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제가 일단 나열을 했고요.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일단 F1부터 써보면 F1은 1-2m 플러스 3m이고요. 그러면 너는 1 플러스 m인데 네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대칭축 한번 구해볼 건데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올리시면 플러스 2m이 되면서 너는 m 이렇게 나오죠. 그럼 대칭축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자, 판별식은 짝수 공식 쓸게요. 4분의 d는 마이너스 m의 제곱에 마이너스 3m입니다. 그리고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m제곱 빼기 3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m 그리고 m-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은 0보다 작거나 같고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을 풀었을 때 요식과 요식과 요식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 요 세 개 범위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수직선에 그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두 개씩 짝지어서 약간 배틀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만족하는 범위가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큰 애가 누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너고, 그리고 얘하고 또 얘네들을 배틀을 붙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지? 하고 보면 일단 0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큰 건 없고요. 그죠? 그럼 1보다 크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최종적인 범위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그죠? fx 세팅해라. 사실 뭐 저거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연습삼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인데, 자, 다시 한번 공식 보면 모두 1보다 작다야.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고, 자,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 대칭축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근이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계산을 하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F1은 1-m 이 0보다 크다가 돼서 1 플러스 m이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그리고 x는 대칭축은 아까 우리 구해놨지만 다시 한번 연습 삼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걔가 이제 m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걔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판별식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계산해놓은 거 그대로 씁시다. 그죠? 요 부분이죠. 요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너는 m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그거랑 얘네들이랑 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런데 0보다 작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먼저 세팅을 해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보다 크면서 얘네를 만족하는 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요게 내가 찾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게 제일 좋죠.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누구만 하면 되냐면 F1이 음수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진짜 좋다. 그죠? 그래서 fx 똑같이 둔 거 가지고 F1 구하시면 이게 1 더하기 m 나오는데 얘가 음수면 되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근의 크기 한번 푸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계산도 좀 복잡하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외우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350번 한번 그대로 풀어보시고요. 그 위쪽에 바로 밑에 351번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서 일단 답까지 나오는지 이거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멈추셔도 좋아요. 스페이스바 탁 눌러서 잠깐 멈추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게 일단 답까지는 나오네, 공식은 이거네 정도까지 해.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조금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느낌, 이제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을 찾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x축도 함수로 보면 얘는 이제 y는 0이라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 함수라고 이렇게 보면 이 함수에서의 x축의 교점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죠. 여기 y에다가 0을 넣어서
네가 0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을 푼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누구를, 그쵸, 실근을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면 교점도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을 좀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은 그 실근을 조사하는 것을 이번에는 거꾸로 함수로 돌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좀 체크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꾸로 돌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겠다를 이번에는 이 친구를 뭐로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y를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함수에 fx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fx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붙여주면 이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0은 사실은 이건 x축이니까 얘하고 x축을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돌려서 보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거기 보이는 이 실근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보이는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로 잡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요 두 근이 모두 이제 뭐 예를 들어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교점의 x좌표가 P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알파 베타라는 이 근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 이제 fx라고 하면 이번에는 P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P가 여기 있으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는 요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의 위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그 그래프에다가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실근의 크기를 어떻게 상황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면 일단 P를 대입한 함수값, 그러니까 FP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게 Y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항상 누구보다, 그쵸, 0보다 큰, X축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가 이제 대칭축이잖아.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요게 이제 대칭축인데, 요거는 이제 X값이죠. 요 X값은 P보다 어디 쪽에, 그쵸,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그쵸, P보다 큰 상황이면 요 그림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뭐 한 점에서 만나도 근은 있는 거니까 요런 거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개수로서 판별식식을 적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이 P보다 큰 상황이 이렇게 식으로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얘도 이제 FP 함수값을 넣어 보면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양수다. 얘도 함수값은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대칭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요거는 이제 x값이죠. x값. 요 x값은 이번에는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훨씬 간단하죠. 얘는 사실은 P를 대입하면 FP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FP가 음수다, 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가 음수면 무조건 요 왼쪽과 오른쪽에 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생기니까 뭐 판별식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대칭축도 안 해도 되고 요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근의 위치를 판단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다 상황을, 요 기본적인 세 가지 상황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바로 해도 되지만, 이제부터 좀 변칙적으로 뭐 PQ 사이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PQR 막 이렇게 위치가 더 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조건식을 좀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한번 352번 그리고 354번 이렇게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볼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연습.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세 가지 상황보다 조금 더 옵션이 붙은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외우기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방정식에서 저 2차 방정식에 fx를 붙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2차 함수로 만들어 주시고 얘하고 이제 x축을 연결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고 x축을 딱 그어서 요 만나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게 내가 찾는 두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1 이렇게 잡으면 지금 현재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아까 배웠던 그 상황의 식으로서 우리가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개를 대입한 함수값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1이랑 f1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둘 다 y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함수값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대칭축 조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대칭축은 x값이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니까 얘는 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세 개를 연립해서 우리는 저 m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보죠. f-1부터 한번 계산해보면 f-1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1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m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양수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m은 1보다 작아 이런 계산이 될 거고, 자, f1도 한번 해보시면 f1은 1 더하기 2m 더하기 m입니다.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3m이고요. 네가 0보다 크려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대칭축 조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칭축을 먼저 구하면 이 친구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죠. 그러면 2a분의 b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두 개가 약분이 되면서 너는 이제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대칭축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저 대칭축 조건도 완성이 되고, 그럼 m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곱해서 똑같은 범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별식을 쓰시면 4분의 d 너는 이제 반 나눠서 m제곱 빼기 m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m으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얘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범위가 4개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m 범위를 하나 둘 셋 4개 이걸 다 구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걸 찾을 때는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붙여주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또 얘랑 얘를 동시에 붙이면 얘죠.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까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1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없으니까 요거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게 내가 찾는 범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조건이 복잡해지면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공식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림을 좀 그리셔서 이 조건에 맞는 함수값과 대칭축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좀 조건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한 근이 0보다 작고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거는 또 어떻게 m이 가져져야 되냐 이게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이제 누구로 돌려서 함수로 돌려서 해석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 fx를 일단 잡아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지.
저 식에 fx를 붙여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걸 이제 fx라고 하면 이제 두 근이 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한 근이 0보다 작고, 그죠? 한 근이 0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어.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게끔 한번 식을 짜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땡큐죠. 이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어? 0이 있어. 두 근 사이에 0이 있으면 아까 우리 누구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함수값만 하면 된다 그랬죠? 두 근 사이에 0이 있으니까 0을 대입한 함수값은 음수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이라는 값이 또 붙으니까 요거는 1에 대한 함수값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f1을 내가 쓱 하고 넣어보면 f1은 위쪽에 있으니까 너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이제 얘는 두 가지 상황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굳이 판별식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요 사이에서 요것만 하면 어차피 그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라서 요거 하시면 되고 대칭축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f0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서 얘는 f0은 m-2가 되는데 네가 이제 0보다 작은 거고요. 그럼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f1은 1 더하기 m-1 더하기 m-2가 되는데 이렇게 지워지면 2m 빼기 2가 됩니다. 근데 걔가 이제 양수가 되려면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것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될 거고, 최종적인 답은 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근의 위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면 실근의 크기, 우리가 이런 두 근이 모두 크다, 모두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근의 크기를 좀 분류를 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가 판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연습을 좀 해서 충분히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다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